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삼입니다. 해방과 건국 사이 우리가 전혀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 철학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23년에 아주 유명한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공산주의를 전면에서 비판하는 그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공산주의를 비판한 세계 최초의 아주 본격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이러한 논문을 그 시기에 쓸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참 그분의 그 해안이 참 경이로운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이 반공 철학, 그리고 이 반공 철학이 탄생하게 된 배경,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고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이 공산주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1918년의 일이었습니다. 1917년에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1월 22일 날 이르크츠크는 지금 바이칼 호수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한국인 김철훈 같은 이런 분들이 모여서 공산당 한인지부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5개월 후인 6월 26일에 이동희 등이 주동이 돼서 하버르프스크에서도 한인사회당이 창립을 합니다. 여기에 대표로 뽑힌 사람이 이동희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임시정부에서 국무총리에 선임이 됩니다. 또 1921년 5월에는 상해와 이르크츠크에서 고려공산당이 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고려공산당은 코민테른의 전략에 의해서 일본 권력과 외국, 토착자본으로부터 한국을 해방시키고 서구의 여러 프롤레타리아트와 협력해서 공산주의에 입각한 사회 건설을 한다라는 이런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의한 소비에트 정부 수립이 그 운동의 목표였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일제하에서 공산주의자들도 항일운동을 했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마는 궁극적인 목표가 달랐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이유는 자주독립국가를 세우는 것이 근본적인 목표가 아니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의한 소비에트 정부, 다시 말씀드리면 공산정부 수립이 목표였다는 사실입니다. 근본적인 철학이 달랐다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동희 같은 분이 상해 임시정부에 참여를 했고, 또 이승만이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선출이 됨으로 인해서 상해 임시정부는 좌우 합작정부가 됐습니다.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자 이승만, 국무총리의 공산주의자 이동희, 이렇게 되니까 참 뭐 하나 일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닥쳤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이 임시정부를 탈취해 가기 위해서 아주 집요하게 분열 공작, 파괴 공작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부 독립운동가들이 공산주의 모임을 결성을 해서 1921년 1월에 이동희가 결성을 했던 한인사회당을 고려공산당으로 개편을 합니다. 바로 이때 박헌영이 고려공산당의 청년동맹 책임비서로 국내의 공산당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로부터 4년 후인 1925년 4월 17일에 박헌영이라든지 김재봉, 윤병덕, 김학수 이런 사람 약 20명의 공산주의자들이 몰래 서울 을지로 일가에 아서원이라는 음식점입니다. 저 사진 한번 보시면 저게 아서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조선공산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죠. 4월 18일 박헌영의 자택에서 조선공산당의 외곽단체로 고려공산청년회 조직을 만들어서 박헌영이
책임 비서로 선정이 되면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공산당 요인이 됐습니다. 자, 공산주의자들은 이 민족주의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공산당들이 뭐 피압방 민족을 해방시키고 민족주의자들을 도와주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았습니다. 하지만 민족을 해방시켜준다고 하는 이 주장은 공산당의 완벽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피압방 민족의 해방은 공산주의자들이 원하는 진짜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공산당 특유의 선전선동이 빚어낸 정치적 기만이었습니다. 1848년 2월에 발표된 공산당 선언에는 뭐라고 명시되어 있느냐? 노동자에는 조국이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소련 공산당 강령에도 민족주의를 반동 세력의 사상적 무기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민족주의를 때려부시는 것이야말로 공산 진영을 강화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놓고 있는데 어떻게 민족주의자들을 도와서 피압방 민족을 해방시킨다고 주장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민족주의란 반동 세력의 무기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 공산당은 제국주의 식민 상태에 있는 민족 해방 운동을 지원했습니다. 레닌 정부가 상해 임정 시절 국무총리 이동희를 통해서 그 당시로는 아주 엄청난 거액인 40만 루블의 자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공산주의자들이 민족 해방 운동을 지원한 이유는 억압받는 민족이 억압하는 민족, 우리를 억압하는 민족은 일본이었죠. 그 일본은 소련의 당면의 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본하고 싸우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해야 될 싸움을 한국인들이 대신해 주는 것이 되므로 민족주의를 한시적으로 지지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억압받는 민족들이 공산주의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방이 되면 그 민족의 공산주의는 이제 공산주의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민족주의를 탄압하고 없애버리는 이런 작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투쟁을 하는 것은 소련 입장에서 볼 땐 자기네들의 적인 일본을 무찔러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바로 한국 독립운동가들을 한시적으로 도와준 것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처럼 공산주의자들이 우리의 일종의 민족해방운동을 도왔다는 이유 때문에 이 좌익이라든지 이 공산주의자들은 그야말로 공산 전체주의를 아주 열광을 하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한국이 해방된 후에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주의자들을 차례로 거세하고 한반도를 소련을 추종하는 공산 위성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폭동 반란 과정에서 민족주의자들을 차례로 살해를 했습니다. 이처럼 공산주의자들의 아주 그 흑심을 잘 이해하지 못한 다수의 그 한국인 독립투쟁가들이 소련 공산주의하고 손을 잡고 그리고 투쟁을 했습니다. 바로 이처럼 오늘날 이 땅의 좌익들이 사회주의라든지 공산 전체주의에 열광하는 이유는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일제 식민지 시절에 한민족의 해방을 도왔고 우리의 민족해방운동을 지원했다는 그런 동지감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인 독립운동가들이 러시아에게 의존했던 이유는 레닌 정권이 세계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에 동조했고 강대국의 약소국 병합 정책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레닌의 영향을 받은 이 한인 공산주의자들은 토지 없는 사람에게 땅을 나눠주고 가진 자 못 가진 자 차별 없이 다 같이 잘 살자, 그리고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유토피아적 환상을 가진 그런 공산주의에 속아서 식민지하에서 희망을 잃은 그런 사람들에게 공산주의는 좋은 것이다 라고 앞장서서 설득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일장춘몽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소련 공산당은 조선의 독립운동가라든지 혁명가들의 망명도 받아줬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조선에 잠입시켜서 일제의 대항 세력으로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1924년 레닌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후에 스탈린이 권력을 장악을 하면서 볼셰비키 수뇌부가 교체되는 순간 공산당의 체질도 아주 포악하기 그지없는 1인 독재 체제, 전체주의 체제로 돌변을 해버렸습니다. 세계 혁명을 지향한 이상주의 단체였던 볼셰비키 당이 1928년경부터는 한나라에서의 사회주의라는 이념에 따라서 전체주의 국가를 지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21년에 실시된 비교적 자유스러운 시장경제 체제인 신경제정책을 폐기하고 농업 집단화 그리고 모든 산업을 당이 관리하는 계획정제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또 농업을 집단화하는 과정에서 정말 무지막지한 그 살해를 벌여서 많은 농민들이 살해당했습니다. 전 세계 무산계급 혁명을 꿈꾸었던 볼셰비키는 소련이라는 국가의 영토와 이익을 수호하는 그런 제국주의 국가로 돌변을 했는데 이처럼 이 소련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끔찍하고 파괴적인 이 변화를 서방 세계의 지식인이나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은 전혀 모르고 그야말로 순수하고 이상적인 유토피아적 공산주의만을 꿈꿔왔다는 데서 비극의 싹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후 스탈린 체제에 대한 환상이 서구 세계를 아주 사로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1929년에 미국의 월스트리트에서 대공황이 시작이 돼서 그 대공황의 여파가 전 세계로 파급이 되면서 자본주의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증폭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연 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과연 인류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그 제도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일종의 회의감이 시작된 것이죠. 반면에 소련은 스탈린 체제에서 중공업 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아주 고속 성장을 하는 모습을 유럽의 지식인들은 바라봤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좌파 지식인들이라든지 자유주의 언론들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겪지 않고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발전을 거듭하는 저런 공산주의야말로 인류가 나가야 될 미래 아니냐 이렇게 다 속았고 그들의 선전선동에 넘어간 것이죠. 하지만 그 공산주의에 대한 환상을 창조한 지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뉴욕타임스의 모스크바 주재 특파원을 했던 그 월터 듀란티라는 사람은 1929년에 스탈린을 단독 인터뷰를 해서 아주 허황된 공산주의의 환상을 심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겉면에서 보는 그런 모습과 그 숨겨져 있는 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소련 공산당이 아주 그 경제 위기도 불구하고 발전한다는 그 이면에서는 엄청난 농민들이 약 1,500만 명에 달하는 그런 농민들이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매맞아 죽거나 자기 농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전부 처형을 하고 집단 농장화를 시작을 하고 강제로 그 재산들을 뺏어서 경제 발전을 하는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바로 이러한 공산주의자들의 대량 학살은 나치 학살보다 훨씬 더 잔혹했고 그 규모도 나치가 유태인을 학살한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처럼 공산주의는 억압과 고문,
대량 학살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좌익이라든지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완전히 침묵을 해서 이런 공산주의의 환상을 전 세계에다가 확산시키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 1923년에 이승만 대통령은 바로 상해 임시정부에서 대통령직을 수행을 할 때 이동이라는 공산주의자하고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공산주의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하는 공산주의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1923년 하와이에서 태평양 잡지라는 곳에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그런 논설문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 공산주의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좋은 점 그 5가지 이유, 그러나 나쁜 점 몇 가지 이유 이래가지고 그 나쁜 점 때문에 이 공산주의가 패망한다라는 사실을 인류 최초로 본격적으로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그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공산주의자가 망하는가? 이승만 대통령이 분석해낸 것을 보면은요, 재산을 나눠 가지면 근로의욕이 떨어진다. 두 번째, 기업가들을 없애면 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세 번째, 지식인을 없애면 모든 사람이 무식해진다. 네 번째, 종교를 없애면 도덕이 타락한다. 다섯 번째, 소련을 조국으로 믿으면 배반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은 소련을 추종하고 조국을 소련으로 삼는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는 패망한다라고 그 예언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산주의를 끝까지 좇아서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유토피아적 공산주의에 속아서 마치 그것이 인류가 나가야 될 미래지향적인 사상인 것처럼 이렇게 헛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에 대한 그 핵심 본질이 결국은 인류를 멸망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끝없이 반공을 외치고 공산주의자들과의 투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해냄으로 인해서 오늘과 같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23년 공산당의 당부당이야말로 인류가 공산주의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선각적으로 외쳤던 이승만 대통령의 그 해안이 빛나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치시면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논문이 전문이 다 떠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이승만 대통령의 그 해안을 한번 공부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